저희가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배송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넓은 건물 커버리지, 어떤 건물이건 인프라에 상관없이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건물에는 우리 로봇도 똑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확장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일을 잘하는 건물 내 배송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상징적인 로봇 팔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제임스는 소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라고 불리우는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모바일 베이스랑 매니플레이션을 담당할 수 있는 로봇 팔이 결합된 제품으로 조금 더 많은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로봇입니다. 배송 로봇인 제임스에 왜 로봇 팔이 달려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제임스가 건물 안을 돌아다니면서 승강기나 자동문과 같은 인프라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한 시스템을 사람처럼 보고 실제로 물리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제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로봇 팔이 아니더라도 통신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통신 방식이 아니라 로봇 팔을 통해서 접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장성 때문입니다. 통신을 통해서 로봇을 건물에 설치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우선 건물 안에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핸들링해야 되는 인프라 시스템이 엘리베이터도 있고 자동문도 있고 또 어떤 게이트처럼 카드를 태깅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각각의 인프라 시스템을 담당하는 제조사에서 통신 기능을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제조사 레벨에서 그걸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에 설치된 모델이 그 기술을 또 업데이트를 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으로 비용은 얼마나 낼 것인가 등에 대해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의 인프라 시스템에 대해서 모두 다 협의가 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건물주 또는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로봇이 통신을 통해서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됩니다. 거의 한 9개, 10개에 달하는 빙고 중에서 단 하나라도 어그러지게 되면은 그 건물에 로봇을 도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차 떼고 포 떼고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이 파편화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입주민들에게 저희 로봇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떤 건물이든 저희 로봇이 설치돼서 운행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그 인프라 시스템을 제어하면 어떤 건물이든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로봇 팔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저희가 이제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 시스템의 제어 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확장성의 방향으로 점점 더 기술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업을 했을 시기인 2020년도 한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봇이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통신 기능을 지원한다라는 개념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업체들도 제조사들도 이게 사업적으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건지,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도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래도 좀 규모 있는 업체가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조금 뭔가 미팅이 성사될 수도 있었겠지만 뭐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희 같은 좀 작은 업체가 처음에 이제 가서 연락을 해서 우리가 로봇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기술 지원을 부탁한다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사실은 크게 엘리베이터 업체 입장에서는 굳이 받아줄 필요가 없는 요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제가 건물 내 인프라 업체들하고 통신을 뚫는 거를 담당을 하고 있었었는데, 통신을 뚫으라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팔로 버튼을 눌러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팀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죠. 그때 당시 개발할 수 있는 리소스나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자율주행 로봇 자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제품인데, 거기에 저희는 이제 W스테이션이라는 제품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추가로 로봇 팔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팀원들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웠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팀원들한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실제로 나가서 인프라 업체들하고 소통을 해보니까 이거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제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는 우리 이미 그거 판매가 완전히 끝난 제품인데 그거를 다시 뭔가 이제 추가적인 기술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개발해야 될 동기가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로봇이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로봇을 태워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정의하는 로봇이 물리적인 인터랙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로봇인데 이게 어렵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거를 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더 확장성 있게 더 많은 일들을 하려면은 로봇 팔은 당연히 필요한 시스템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제가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었고 그런 부분을 팀원들이 다행히 따라줬던 부분이 지금 생각해도 되게 고마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실제로 로봇 팔을 만들려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동작하려는 목적에 맞게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다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뭐 팔 길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당연히 디자인도 해야 될 것이고 그 팔 길이에 모터 몇 개를 넣어서 몇 제어도짜리 팔을 만들 거야? 왜 그래야 되지? 그리고 각각의 모터는 어느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는 것들도 모두 다 직접 설계를 했어야만 했고 로우 레벨에서의 모터에 내려지는 제어 신호, 제어 주기 같은 것도 신경을 썼어야 됐지만 최상위 레벨에서의 전체적인 로봇팔의 모션을 담당하는 모션 컨트롤러 같은 것들도 모두 다 개발을 진행했었어야 됐습니다. 저희가 로봇팔을 만들 때 상용 하드웨어를 가져다 쓰지 않고 직접 하드웨어부터 만들고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자율주행 배송을 담당하는 모바일 베이스랑 저희가 새롭게 인프라 제어를 위해서 추가하는 로봇팔이 디자인적으로도 잘 연결돼서 이게 정말 통합된 하나의 제품으로 보이길 원했고 동작하는 모션 같은 것도 뭐 팔 따로 움직이고 뭐 바퀴 따로 움직이고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모션이 하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걸 기술적으로는 이제 전신 제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배송 로봇에 로봇팔이 달렸던 사례 자체가 없다 보니까 배송 로봇에 달리는 로봇팔은 어떠한 형상이어야 된다, 이러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답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찾아나간 답을 즉시 반영을 하려면 하드웨어 레벨에서부터 저희가 수정이 가능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로봇팔을 직접 개발하는 과정에서 로봇이라는 것에 로봇 기술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졌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목표하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까지 감에 있어서 훨씬 더 빠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로봇팔이 사람하고 같이 운용이 되면 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로봇팔에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에 이르는 여러 계층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안전장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저희 로봇팔은 자기가 움직일 때 중력에 의해서 모든 관절에 어느 정도의 토크가 걸리게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버튼을 누를 때 어느 정도의 반발력이 작용할지를 매 순간 계산을 하고 있다가 그 예상값을 만약에 벗어나게 되면 바로 그만큼의 외력에 따라서 부드럽게 순응을 하며 힘을 뺄 수가 있습니다. 충돌을 했을 때 어떻게 동작할 거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충돌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충돌을 방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하고 로봇이 서로의 움직임을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로봇의 동작을 사람이 예측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동작을 하는 와중에 사람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건지 같은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더 많은 건물로의 확장성을 가지기 위해서 이 여닫이 문을 열고 닫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모터 기술의 한계를 느끼고 있어요. 저게 다행히 이 로봇팔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실제 필드에까지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 문제가 왜 발생했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좀 선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앞으로의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는 이 사람 팔 크기의 폼팩터 안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 밀도를 담아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터들로 팔을 만들게 되면 이렇게 관절이 커지면서 꺾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의 협동 로봇이 뭐 쌍으로 양팔로 카페나 뭐 주방이나 이런 좁은 공간에서 사람하고 같이 동작한다는 것이 상상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존의 모터를 조합해서 팔을 만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 기술들을 차근차근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영역에서는 사람보다 일을 잘하는 로봇을 만듦에 있어서 이 모터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글쎄요, 조금 더 고도화해서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3년 내에 상용화를 할 수 있지 않나. 준비는 다 됐는데 돈 조금. 돈만 있으면 되는. 다음 주는 스테이션. 네, 다음 주는 W 스테이션으로 갈 거예요.